네, 그럼 앞선 시간 계속이어서 우리 부품 손실에서 광경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급격한 확대, 급격한 축소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급격한 확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부품의 급격한 확대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중인 거고요. 그럼 여기에 면적 A1이 존재하고 확대된 면적 A2가 존재를 합니다. 속도 U1과 U2가 존재를 해요. 근데 A2가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속도는 더 느려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HL이라고 하는 손실은 자, 이지분의 U1이 속도가 빠르고요. U2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U1 마이너스 U2 한 속도 차의 제곱한 값만큼의 수두가 손실 수두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사실 또 베르놀리 방식을 응용해서 원래 1번 지점과 2번 지점 구분해가지고 뭐 R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 플러스 Z1 잡고 R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 잡고 뒤에 플러스 HL 1, 2가 있어가지고 요 값이 결국 저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걸 넘기잖아요. Z1, Z2 소거되고 넘어가고 해요. 그럼 이때 R분의 P1 마이너스 P2가 있고 뒤에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 마이너스 2지분의 U2의 제곱은 HL 1, 2 뭐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이때 이제 A1과 U1이 같음으로 A2, U2와 A2 같음으로 한 개로 통일시키는 개념으로 막 바꿔주고 하다 보면 요 압력차 풀고 막기는 풀이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공식 유도 과정이니까 또 이 부분도.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길게 나와요. 예. 요거 작업을 좀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두 지점 사이에 유속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때의 손실수도 HL 개념은 2지분의 요게 U1-U2의 제곱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풀이 과정을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로 풀이하는 문제가 거의 주예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뭘 풀어본다고요? 일단은 여기 관계 좁은 부분에서 뭘 구해주고 U1을 구하고 확대된 부분에 뭘 구해주고요? U2를 구합니다. 그럼 속도 차가 나는데 속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죠. 빠르던 속도가 확대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럼 이때 여기서 발생하는 부품의 손실은 속도가 느려짐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고 이때 빠르던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저항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라서 이때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은 2지분의 가로 열고 U1-U2 한 값의 제곱이다라고 공식을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식을 다시 또 유도를 해요. 이걸 만드는 과정도 유도 과정인데 또 유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K 값을 넣는 공식을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A1, U1은 A2, U2임으로 해서 시작을 또 해요. 그럼 여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U2는 넘기면 A2분의 A1의 U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이용해서 2지분의 U1 마이너스 A2분의 A1의 U1이 되고 그거의 제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는 해가지고 풀이하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리학 계산 문제 풀 때는 이 과정 안 필요 없어요.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과정 다 필요 없습니다. 앞에 이 과정도 필요 없는 거고 이걸로 계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주로 쓸 거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 뒷과정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제 2지분의 요게 이제 U1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2분의 A1 한 값에 요 두 개 곱한 거니까 또 U1의 제곱이 되고 뒤에 플러스 A2분의 A1의 제곱에 U1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걸 2지분의 U1 제곱을 한번 전체를 묶어주게 되면 1-2의 A2분의 A1 값에 플러스 A2분의 A1 값의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된 값으로 1-A2분의 A1의 제곱에 2지분의 U1의 제곱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은 필요 없고요. 요건 아셔야 돼요. 그럼 이때 는 해가지고
요 값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보냐면 앞에 있는 붙은 요 값을 K로 봅니다. 이게 K로 봐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2지분의 U1의 제곱 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형태를 보니까, 요 형태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품 손실 구하는 공식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뭐예요? HL은 K 곱하기 2지분의 U제곱이잖아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억지로. K 곱하기 2지분의 U제곱.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해당 부품에서는 U1과 U2가 공존하잖아요, 두 속도가. 그럼 우리가 이 두 속도를 뭐 하는 게 아니고, 평균 내서 할 것도 아니고, 빠른 속도, 느린 속도가 둘 다 존재하는 게 이 부품이잖아요. 엘보라는 부품은 속도가 일정했다고요. 그런데 이 부품은 속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두 속도의 평균 속도를 낼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 중에서 무슨 속도로 선정을 무조건 하냐면 빠른 속도로 무조건 선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빠른 속도예요. 만약에 극계간 확대가 나왔을 때는 두 속도 중에 무슨 속도가 기준이다? 빠른 속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빠른 속도의 수두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K를 곱하는데 요때 K는 부품 확대 손실 계수라고 불러요. 부품 확대 손실 계수. 그러니까 그냥 손실 계수가 아니라 확대 손실 계수. 그러니까 이 부품 확대 손실 계수가 무슨 값과 같은 값이라고요? 1-A2분의 A1의 제곱과 같은 값이 됐다고요. 요 과정은 필요 없고 사실상. 근데 그러면 이 공식으로 풀이한 답하고 요걸로 풀이한 답이 뭐예요? 같죠? 그래서 그냥 만약 U1, U2를 알면 그냥 어떻게 풀면 된다. 굳이 K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2지분의 U1 U2에 제곱해서 답해도 됩니다. 이것도 답입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 수들을 넣겠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지분의 빠른 속도 수 했을 때는 앞에 K가 더 붙어야 되죠. 그때는 K가 무슨 값을 넣어야 된다고요? 1-A2분의 A1의 제곱이 K 값으로 들어가야지 이 답과 같은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없이 그냥 U1, U2조가 요걸로 푸는 문제가 일단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그럼 이걸 쓰면 되죠. 근데 만약 뭐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품 확대 손실 계수가. 그래놓고 속도가 U2 개념은 알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U1만 있는 거예요, 조건에.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요? 요거에다가 2지분의 U1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제 답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조건인데 얘보다는 얘로 푸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개 묻는 게 뭐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요 부품 확대 손실 계수는 보기 중에 뭐다? 요게 보기 중에 답이 될 거라고요. K가 뭔지를 묻는다고요. 그럼 부품 확대 손실 계수 K는 뭐다? 1-A2분의 A1 가로 닫고의 제곱값이다. 요게 K 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거 했을 때 요게 요거기 때문에 요 K가 요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K가 주어졌을 때 요 K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게 아니고 K가 주어졌을 때는 이 지분의 무슨 속도? 빠른 속도 수두를 해야지 이 답과 똑같은 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이런 주제예요. 여기까지가 요 한 페이지 내용이 급격한 확대 손실에 관련된 어떤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자, 계속 이어서 급격한 축소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급격한 축소는 이제 그림이 요렇게 되는 그림, 요렇게 되는 그림. 그럼 여기에 이제 A1이 있고 A2가 있는데 면적이 작아져요. 그럼 당연히 속도 U1, U2 중에 속도가 뭐가 된다? 빨라지죠. 이젠 속도가 빨라져요. 사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용한다고 보면 안 돼요. 속도가 뭐 할 때? 느려질 때 손실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속도가 빨라질 때는 손실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속도 빨라지지만. 그래서 이때 손실을 어떻게 풀이를 시작해야 되냐면 요 내부에 유체가 지나갈 때 파란색으로 할게요. 유체가 지나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유체가 흘러가게 돼요. 급격한 축소에서는. 그럼 축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요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요렇게 A0라고 하는 요 부분을 A0라고도 하고 속도 U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아진 협축부가 존재를 하게 되고 뛰쳐나올 때 뭐가 될 거라고요? A2에다가 U2의 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 U1이 U0로 굉장히 뭐 했다가
빨라졌다가 나올 때 다시 뭐가 돼요? 느려지죠. 그래서 이때의 손실 계산은 첫 줄이 뭐가 되는 거냐면 2g분의 u0-u2의 제곱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u1은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요 u1 속도는 의미 없고요. 여기서 협축부의 속도가 뭐 할 거다? 굉장히 빨라질 건데 걔가 나올 때 뭐가 될 거라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요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요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마찰이 발생하는 속도 차로.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 차이로 인한 1, 2 지점 간에 1번과 2번 지점 간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 얘가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얘 빼기 얘 하면 안 되죠. 그건 이 방향이니까 유체가 흐르는 방향상에서의 당연히 1번과 2번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와 얘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와 얘를 잡아버리면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손실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 손실은 뭐다? 요거와 요거 간에서의 손실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첫 줄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고 요것도 베르누이 방정식 원리 과정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보는 것이지 얘와 얘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 협축부의 면적과 협축부의 유속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빼기 U2 한 다음에 그 값에 제곱시켜주고 2G 한 값이 여기서의 손실수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이 공식, 이 공식. 이 공식을 딱 외우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제 급격한 확대 때는 뭐였었고 2G분의 그냥 U1-U2의 제곱하면 되는데 이 공식에서는 2G분의 U0-U2의 제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또 한번 A0, U0 값이 A2, U2가 될 거라고 보고 U0 값은 넘겨서 A0분의 A2의 U2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될 거다? 2G분의. 이거 중앙화점 필요 없습니다. 요 자리에 뭐가 될 거다? A0분의 A2의 U2-U2의 제곱이 될 것이고 2G분의 A0분의 A2의 제곱에다가 U2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0분의 A2의 U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U2의 제곱이 됐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공식을 2G분의 다시 U2 제곱으로 한번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제 처음 시작이 A0분의 A2의 제곱 마이너스 2 A0분의 A2가 되고 뒤에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형태가.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걸 이제 보면 2G분의 U2의 제곱에 가로 열고 A0분의 A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된 거라고 이거죠. 요 과정이. 그래서 이때 요걸 표현할 때 CC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참고로 A2분의 A0 값을 CC, 요걸 수축계수라고 부르거든요. 수축계수. 그래서 수축계수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나올 때의 면적이 뭐였는데 여기로 나오는 면적이 A2인데 나오기 직전에 여기 협축부가 존재하잖아요. 협축부의 면적을 A0라고 한다고요. 그럼 요 나오는 면적 분의 협축부의 면적 한 걸 뭐라고 한다? 요 부품의 수축계수라고 부릅니다. 수축계수. 그럼 이 수축계수는 무조건 뭐보다 작아요?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은 숫자가 무조건 나와요. 0.9가 돼 0.8이 됐든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수축계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 수축계수의 역수죠. 이건 A2분의 A0가 아니라 A0분의 A2니까. 그래서 수축계수 CC분의 1이 값이잖아요. 얘가. 그거 빼기 1 한 값에 제곱해주고 2G분의 U2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K라고 하고 또 2G분의 U2의 제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여기서 K는 뭐가 될 거다? 이제 부품 축소 손실 계수가 되는 것이고 요게 지금 무슨 속도 수두가 됐다? 결론적으로는 또 빠른 속도 수두 값이 들어갔다 이거죠. 빠른 속도 수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여기에 U1보다는 요 U2가 빠르잖아요. 근데 U1 느린 속도, U2 빠른 속도인데 두 개를 평균 잡을 게 아니라고요. 느린 속도 할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무슨 속도로 해야 된다? 빠른 속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속도 수두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계수를 곱하면 된다? 수축 계수를 넣으면 된다고. 수축 손실 계수를. 축소 손실 계수를. 그럼 축소 손실 계수를 K가 주어졌을 때에는 두 속도 중에 무슨 속도로? 빠른 속도 수두로 풀이하면 된다. 라는 얘기고, 이때 축소 손실 계수 K가 뭐죠? 라고 했을 때는 답이 뭐가 된다고? 답이 CC분의 1-1의 제곱값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CC가 뭐죠? 라고 하면 뭐가 된다? A2분의 A0라고 하는 수축 계수가 1보다 작은 값이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까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아직까지 뭐 계산 문제로 시험 나온 적이 없긴 한데, 요게 만약 축소 손실 계수 K가 주어졌다. 그럼 이건 여기 집어넣고 이게 무슨 속도를 넣자고요? 빠른 속도 수두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만약 또 이제 여기 수축부산에 여기서의 어떤 속도가 주어졌다. 유제로가 안다. 유제로 알고 U2를 알면 뭐 하면 돼요? U1 필요 없고. 유제로 말아서 U2 한 값을 제곱시켜주고 이지를 해도 돼요. 얘 답이랑 얘 답이 뭐 할 거니까? 같은 답이 나올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무슨 손실? 급격한 축소 손실 수두라고 합니다. 일단 급격한 확대 문제가 있고 급격한 축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상에서 급격한 확대라는 조건이 있어요. 문장에. 분명히 문장에 있어요. 글자가. 그럼 급격한 확대라고 하면서 간격이 몇 미리에서 몇 미리 커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뭘 구할 수 있게끔 조건 주냐면 U1하고 U2를 조건 주게끔 줍니다. 그럼 U1이 더 빠를 것이고 U2가 느릴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뭐 하면 된다? 이지분의 U1-U2의 제곱으로 다 풀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혹여나 뭐 할 수 있다고요? 빠른 속도 수두만 써서 풀이하는 상태에서 관 확대 손실 계수 K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확대 손실 계수 K가. 그럼 그때는 그 K 곱하기 2지분에 뭐 한다고요? U1 제곱. 그때는 빠른 속도. 자, 근데 축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축소. 몇 미리다, 몇 미리 확 축소됐다. 근데 축소됐다 문제가 나올 때에는 가운데 뭐가 원래 필요해? 협축부가 필요하거든요. 좁아지는 부분. 근데 그걸 조건이 안 줘요, 보통.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빠른 속도 수두만 보자고요. 느린 거 볼 필요 없고. 그럼 뒷부분에 빠른 속도 수두를 넣고 뭐가 필요하다? K가 필요하다. 근데 K가 무슨 수두? 무슨 계수? 급격한 축소 손실 계수가 될 거라 이거죠. 조건이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축소 손실 계수가 K가 주어지면 그 K 곱하기 2지분의 빠른 속도로 풀이하면 되고 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요 부품 축소 손실 계수 K가 뭐죠? 라고 했을 때 보기 중에 답이 뭐가 될 거라고요? CC분의 1-1의 제곱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K란 얘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뭐 1-A1분의 A2의 A2분의 A였나? 1-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1-A2분의 A1 한 값의 제곱 요게 K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로 열고 CC분의 1-1의 제곱 요게 K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K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축소와 확대의 손실 계수 K를. 자, 그래서 이제 교재로 다시 한번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 중에 이제 대동그라미 1번에 보시는 게 돌연 확대 손실인데요. 돌연 확대 손실에서 HL은 일단 요게 시작인데 요게 되는 과정도 있긴 있어요. 요 풀이 과정도 있긴 한데 그 과정들은 실기 과정에서 보시는 거고요. 지금보다. 그럼 요 과정에서 여기서 계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조건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얘가 주어진다고요, 시험에서. 그럼 이때 풀면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또는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K는 요거다라는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거고. 자, 축소 손실 계수에서는 시작은 요거예요. 그래서 만약 요 협축부의 속도가 주어지고 뒤에 속도가 주어지면 뭐 하면 된다? 그냥 그 속도 차의 제곱으로 수도 풀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요게 안 주어진다고 시험 조건에. 요게 안 주어질 때에는 마지막 가서 뭐 한다고 그냥 K 곱하기 2지분의 U2 제곱하면 된다고요. 빠른 속도. 그럼 이때 K를 우리가 요걸 축소 손실 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축소 K를. 그리고 이때 K가 같은 값으로 뭐가 나오더라? CC분의 1-1의 제곱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CC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요? A2분의 A0 값을 CC라고 한다. 요 정도까지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니까 K 얘기가 없잖아요. 조건에. 그런데 조건에 뭐라고? 30cm와 45cm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작은 건에서 큰 건 쪽으로 요거 보냈을 때 연결 부위의 손실수도 묻죠. 그럼 당연히 확대죠, 확대. 확대니까 요식 쓸 거라고요. 확대니까. 속도가 빠르던 게 느려질 거니까. 그럼 뭘 찾는 게 중요한 문제다? 속도 U1, U2 찾는 문제죠, 그냥. 속도 문제, 속도 문제. 그럼 이때 속도 U1은 뭐 할 거니까 0.23 메타 3승 퍼 세크죠? 매초 230리터라고 하니까 0.23 메타 3승 퍼 세크잖아요. 그걸 나누기
4분의 파이에 0.3m의 제곱 해주면 되겠죠. U1은. 그럼 U2는 뭘 풀면 되고, U2는 유량은 똑같으니까 0.23m 3승/s 나누기 4분의 파이에 0.45 45cm니까 0.45m의 제곱. 요렇게 풀면은 요 속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U1 값이 지금 얼마 나온 거냐면 3.255, U2가 1.47 나온 거 이겁니다. 요 속도 두 개가. 그럼 그 속도 나왔을 때 그냥 이 지분에 그렇게 풀면 수두가 바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문제고요. 완만한 확대 손실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림이 조금 달라요. 이때에는 이 지금 U1-U2 제곱이긴 한데 앞에 뭐가 붙을 거다 이렇게 또 확대 손실 계수 K가 한 개 더 붙습니다. 여기는 완만한 거는 좀 더 붙어요. 요 K 값 자체가. 그래서 요게 이제 붙는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정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까 봤던 그런 그 간격이 일정한 제품에서의 손실 개수 구하는 문제는 상당 길이가 중요하다. 그런 문제 봤고요. 마지막 예상 문제로 관의 등가 길이의 정의는 하는 문제인데 결국 L의 정의는 합니다. L. 그럼 우리 앞에서 K가 뭐였으니까 F 곱하기 D분의 L이었으니까 따라서 L은 뭐가 될 거다? KD 나누기 F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은 답은 되는 문제예요. 자, 이번 시간 계속이어서 7장을 볼 건데 7장은 남은 시간 안에 다 수업 끝납니다. 왜냐면 앞에 다 봤던 걸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7장 부분은 유체 계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했던 거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계측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계측기 7장은. 근데 계측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측정이 있고요? 압력 측정하는 계측기. 뭐 압력계 말하는 거죠. 1번에 압력 측정이 있고 그 다음이어서 일단 목차부터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측정하는 게 있다고요?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측정과 유량 측정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두 가지 봐요. 압력과 유량 이거밖에 없어요. 네. 판서 설명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신 게 계측기 파트고요. 근데 첫 번째가 압력 측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유량 측정인데 둘 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속이에요, 유속. 속도를 구해내야 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 압력 측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압 측정하는 게 있고, 동압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정압과 동압. 앞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원래 이제 모든 유체는 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움직인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압이 존재하거든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전체, 토탈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정압이 전압인 거예요. 근데 유체가 막 흐르는 와중에는 정압 플러스 동압이 전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이 크기가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 쏠 때 손 맞을 때 아프냐 안 아프냐가 차이가 나오는 게 전압 때문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옥상 끝에서 방수 노즐로 물을 쫙 쏘는데 딱 손을 딱 댔을 때 아픈 건 동압이 거의 주예요. 정압은 거의 없고. 왜냐면 최상층에서 물을 쏘니까.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이 없다 이거죠. 그럼 펌핑에서 물을 내니까 물이 흐르는 유속의 개념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압보다는 그게 전부 다 무슨 압이다? 동압의 개념이면서 그게 전압인 거예요. 그럼 그 전압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한 거다? 우리는 손이 아프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 있을 건데. 자, 일단 정압 측정하는 게 동압 측정인데 정압 측정하는 기구로 우리 앞에서 뭐 있었다? 네, 피에조미터. 앞에 정압 측정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정압 측정하는 거죠. 현장에 쓰는 건 뭐냐면 이제 소화전 밸브 압력계라는 걸 써요. 정압 측정하는 걸로. 동압 측정하는 게 뭐냐면 피토관. 동압 피토관. 그 다음에 이제 피토관. 네, 피토관. 요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피토관. 피토관이 시차익주기인데 뭐 같은 거니까. 피토관을 동압 측정한다. 요게 이제 우리 현장에 쓰는 건 방수압 측정기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피토관이나 피에조미터 들고 다니고 할 건 아니니까. 현장 들고 다니까 요거 두 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럼 소화전 밸브 압력계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앵글 밸브 소화전 함 열면 40mm 앵글 밸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순나서 홈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호스가 이렇게 접혈돼 있는 상태거든요. 호스를 딱 풀면 푼다고 물 안 나오죠, 그죠? 요걸 열어야지 물이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고, 그럼 일단 열고 나서 여기다가 요렇게 접속해주는 압력계가 있습니다. 요걸 소화전 밸브 압력계라고 해요. 방수구에다가 압력계를 바로 달아주거든요. 그럼 일단 요거 딱 달았다고 해서 압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근데 얘를 뭐 하면? 열면 물이 탁 닿잖아요. 근데 물이 아직 뿜어져 나가지 못하고 닿기만 하고 멈추잖아요. 요때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가 무슨 압이라고 한다고요? 정압이라고 한다. 정압. 아, 이게 유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니까. 정지 상태가 가지는 압력이라고요, 지금. 요 지점에서의 정압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지점의 정압이 현재 상태의 전압인 거잖아요. 아, 이게 정압 측정하는 기구라고요. 자, 근데 방수압 측정기는 뭐냐면 이제 노즐이 이렇게 있고 호스가 있고 호스 노즐을 뭐 할 때? 물을 방사할 때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는데 생김새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압력계고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여기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 구멍을 그 수류 중심에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방수압 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현장 가보면 근데 보통 감을 열면은 호스 끝에 노즐이 분사형 관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관창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노즐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럼 얘네들을 실제 현장에서 지금 밸브 열고 물을 쏴보면 물이 이렇게 옆으로 뿜어져 막 나간다고 이렇게 분사형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걸로는 저 압력계로 측정을 못 해요. 그래서 점검 장비가 얘라고 하지만 사실상 얘에다가 플러스해서 가지고 요 노즐도 한 개 챙겨가야 됩니다. 노즐도. 노즐하고 그 방수압 측정기 두 개를 들고 챙겨가가지고 현장에서 뭐 해야 되고요. 끝에 노즐을 풀고 요 노즐로 바꿔 끼우고 그 다음 물을 쏴야 돼요. 지금 현장 실험은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물을 쏘면 여기에 물이 어떻게 나간다고? 물기둥 형태로 막 나간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요 피토 게이지 요 조그마한 구멍을 수류 중심에 일치를 딱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막 지나갈 때 얘를 건드리잖아요. 들어간 수압이 얘한테 걸리겠죠? 얘가 결국 무슨 관이? 얘가 무슨 관이다? 피토관이에요, 피토관. 90도로 꺾어 놓은 거. 그럼 여기로 유체가 지나가는 게 압이 걸리니까 압이 올라가겠죠? 요게 무슨 압이라고요? 동압이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일단은 먼저 교재상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압력 측정이라고 나오는데, 공부할 거 없어요. 얘가 안 볼 거 넘어갈 거예요. 그냥 이런 거다라는 것만 보는 거고. 일단 정압을 측정하는 게 있고, 동압을 측정하는 게 있을 거다고 얘기입니다. 근데 글로 돼 있는데 피에조미터가 거의 주예요. 정확한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주예요. 앞에 우리 공부했던 관로에 그냥 구멍 뽕 뚫어가지고 파이프 꼽는 거. 그래서 올라와 있는 높이 가지고서 눈금일금으로 바로 뭐 할 수 있다. 정압을 알 수 있다. 넘어갑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동압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거. 뭘 쓴다고요? 피토관을 쓰고 있다고. 피토관. 그래서 이때 피토관이라고 하는 게 직각으로 구분관을 꺾어 놓은 거. 그럼 이게 멈춤 상태일 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멈춤 상태일 때는 피에조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움직일 때는 요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치가 처음에 있었어요. 이따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이 요거다라고 본 거예요. 속도수도. 네,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뭐 이 공식 유도 과정 필요 없습니다. 앞에 다 했던 거라서. 결론적으로 속도 U는 뭐다? 루트 EJH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물을 소방호스로 살수할 때 노즐 끝에서 순간 유속은 몇 미터 퍼 세컨인가라고 되는 속도 U는 뭐라고요? 루트 EGH라고요. 그럼 보기 중에서 뭐 찾자는 얘기예요? EG 찾으면 돼요. 근데 EG 저 보기 없죠? 또한 P에다가 뭐라고 했다? 압력 킬로파스칼로 해놨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속도 U는 루트 EG가 아니라 루트 EG의 몇 P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앞선 시간 했던 거. 루트 EGH가 아니라 루트 EG 몇 P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P가 단위가 뭐일 때? 킬로파스칼일 때입니다. 그럼 킬로파스칼일 때 몇 P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요 숫자 들어가는 부분이 킬로파스칼일 때 숫자가 얼마 들어가죠? 0.102P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10.332m가 얼마예요? 10.332m가 킬로파스칼로 얼마예요? 101.325죠. 그럼 10.332와 101.325니까 둘 수치 차이가 몇 배나? 10배 관계 나죠? 근데 10배 관계 나는데 킬로파스칼의 수치가 훨씬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 큰 수치를 뭘 시켜 0.1배로 줄여야지 뭐가 나올 거다. 메타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무슨 P가 된다? 0.102P가 됩니다.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다, 제가? HP는 10.332 대
101.325 이렇게 하자고요. 무조건. 이건 이거 딱 넣는 방법은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10.332p는 101.325h니까 h는 요거 넘기면 0.102p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메가파스칼이었으면 지난 시간 뭐였다? 이게 메가파스칼로 했다. p가. 그때는 102p, 102p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포스포 제곱센치는 뭐였고요? 10p. 메타하고 킬로그램 포스포 제곱센치가 10배 강이 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바꾸는데 0.102p. 그럼 뭐가 돼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0.102의 p죠. 그럼 계산기로 요거 수치를 딱 계산해 보게 되면 요게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지는 값이 있거든요. 요거 루트 밖 1.4에서 나오는데 요 안에 풀게 되면 요 안에 보면 요게 이제 요 9.8 곱하기 0.102가 거의 1이거든요. 요 수치가 거의 계산해 보면 1 나오니까 루트 2p. 그럼 요거는 사실 1.414의 루트 p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기 중에 요거 찾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이 이제 가번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루트 2p. 이게 만약에 메가파스칼이었으면 제가 여기 뭐 들어간다고요? 102p 들어간다고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102의 p 할 거잖아요. 요거는 루트 번트가 거의 14.14 루트 p 나오거든요. 거의 그때는. 일단 14인가? 계산해봐야 되겠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수치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요 값이 이제 뭐가 나오고 1.414 루트 p 이렇게 나오게 되는 값이에요. 이건 수치가 좀 더 크겠네. 102 하니까. 102 하면은 좀 더 크겠네요. 2000이니까. 그렇죠? 요게 거의 이게 102가 들어가면은 2000p잖아요. 그죠? 루트 2000이니까 좀 더 크겠구나. 하여튼 뭐 그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게 답이 될 거다. 뭐 이런 문제를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시차액 쪽에는 피토관인데 그림 빠졌구나. 이렇게. 피토관인데 그냥 뭐 쓴 거예요? U장 액주계를 이용한 피토관 앞에 봤죠? 앞에 보셨던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서 누르는 합이 제가 무슨 합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누르는 게 정합.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합이 전합. 그러니까 전합과 정합의 차이니까 요게 무슨 합? 동합이 될 거라고 본 거죠. 이게 동합의 개념. 그래서 이때 속도 구하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열방 써가지고 속도 U는 뭐였다? 루트 2jh에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했죠. 두 물질 비중량 넣어가지고 이 공식 나온 유도 과정을 보는 건데 다 앞에서 했던 거라고요. 지금 볼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 피토 정합관이라고 해서 생김새가 좀 특이하긴 하죠. 근데 요 개념이 뭐냐면 앞서 봤던 피토관보다는 정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봤던 피토관을 요걸 보면 여기서의 정합이라고 사실 하지만 여기서 유체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흐르고 있으니까 교란이 있다고요, 실제. 여기는 유체 입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정합 측정이 어려운 거예요. 요쪽으로. 여기는 무조건 전합 측정이 돼요. 근데 여기는 정확한 무슨 합이 어렵다. 정합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라이터처럼 꺾어 놓는데 여기에 같이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럼 유체가 이렇게 흘러요. 유체가 흐를 때 제가 지금 빨간색 체크하는 이 부분은 유체가 멈춤 상태라고요. 주변으로 유체가 막 흘러가고 있고.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무슨 합이에요? 1번으로 들어오는 합은 전합이죠. 전합. 이건 동합과 정합의 합. 근데 요 2번 지점은 요 지점에서 딱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유속기 영향을 안 받죠. 얘가 확실한 무슨 합이라고요? 정합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좀 더 확실한 정합, 확실한 전합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그래서 그거의 압력 차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정확한 무슨 합이다? 동합인 거죠. 그래서 얘가 쟤보다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봐서 앞에 뭐가 붙냐면 요게 붙는 거예요. C 값이. C가 붙는다는 얘기는 공식을 좀 더 정확하게 따지겠다는 얘기거든요. C가 무슨 값이냐면 변화량 값인데 요걸 고려한 개수 값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은 뭐 한 거예요? 똑같아요. 속도는 뭐다? 루트 2jh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공식 똑같죠? 근데 여기서 피토 정확관이다 보니까 보정개수 C가 뭐 한다고요? 붙는다. 근데 이 표현이 교란이 생김으로가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거고요. 앞에 게 원래 교란이 있었던 것이고 얘가 조금 더 정확한 값이라서 C를 붙이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피토관이 교란이 생겼던 거고요. 얘는 교란이 없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앞에 게 교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얘는 교란이 없애기 위해서
보정계수 C가 붙은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값이다. 근데 이건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조건에서 이게 주어지면 뭐 하면 되고, 넣으면 되고, 안 주어지면 그냥 1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의미 없어요. 조건에 주어지면 뭐 하면 된다. 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요거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건 복습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복습 개념인데, 풍동에서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토 정확관을 사용하였다. 이때 비중이 0.8인 알코올의 높이 차이가 10cm가 되었다. 압력이 101.3kPa이고 온도가 20도씨일 때 풍동에서 공기의 속도는 몇 m/s인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 Nm/kgK다라는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제가 문제 풀 때 무조건 뭐 하자고 했어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묻는 답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이 뭐냐? 묻는 게 뭘 물어요? 네, 속도 묻는 거, 속도. 속도 묻는 거, 속도. 그럼 속도 묻는데 물질이 몇 가지 물질이에요? 속도가 묻는데 물질이 몇 가지? 두 가지죠. 뭐하고 뭐하고? 알코올하고 공기입니다. 알코올과 공기인 거예요. 그럼 그 공기가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U자 액축에 써가지고 뭐 했다고? 밑에 알코올 넣어놨다고요. 그럼 알코올 높이가 쭉 올라가겠죠. 공기가 흐르니까 알코올이 싹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알코올 높이가 얼마 났다고요 지금? 10cm가 났다고요. 알코올에서. 공기는 지나가고 있고. 그럼 이때 속도 구하는 공식은 뭐다? 속도 구하는 공식은 루트 2GH의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공식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G에 9.8 집어넣고요. H에 뭐 집어넣고요. 0.1m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R분의 R0 넣습니다. 이제 R0에 뭐가 들어가요? R0에. R0에 가벼운 게 들어가야 돼요? R0에 무거운 게 들어가야 돼요? R0에 R분의 R0 할 거니까. R분의 R0. 요게 수치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지금. R0가 무거운 거. R이 가벼운 거. 그 물하고 수은 문제면 수은이 R0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공기하고 알코올이니까 알코올이 R0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훨씬 크니까. 얘는 0.8 얘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공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중량이 필요한 거라고요. 공기의 비중량을 풀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다? 기체상수하고 압력하고 온도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이 주어지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식이 나와야 돼? 이거 세 개의 조건으로. PV는 GRT가 나오죠. 이게 특성상수니까. 그럼 이때 밀도 구하는 공식 V분의 G는 뭐 하면 된다? RT분의 P 할 거란 얘기. RT분의 P. 그럼 밀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밀도 구했으면 결국 뭐 나온 거니까? 비중량 나온 거니까.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물의 밀도가 1000kg/m3이에요.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9800N/m 또 1000kg/m3이잖아요. 그럼 밀도가 예를 들어 뭐 2kg/m 나왔어요. 그러면 비중량이 얼마라고요? 비중량이 2kg/m3이라고요. 중력가속도가 얼마일 때? 9.8일 때는 밀도의 수치와 비중량 kg/m 수치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밀도 풀면은 비중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밀도 풀어본 게 로우는 RT분의 P 했다고요. 그걸로 풀어보니까 1.205kg/m 나왔어요. 근데 이 값은 결국 따라서 뭐가 돼요? 1.205kg/m3과 같죠? 그럼 당연히 이 공식에서 속도 U는 풀 때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0.1 곱하기 가로 열고 1.205분의 800 빼기 1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코올은 비중이 0.8이니까 물보다 0.8배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중량이 얼마다? 800kg/m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뭐 이거랑 같은 거니까 풀이 과정은 이렇게 풀면 속도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복습한 문제예요. 앞에 했던 거 다 복습했던 문제고. 자, 이어서 유량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 크게 공부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판서 잠깐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량 측정이라고 해요, 이번에. 유량은 결국 뭐냐면 Q죠, Q. 유량은 Q입니다, Q. 그래서 Q니까 뭐 하면 된다? AU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유량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직접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 직접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로터미터라고 하는 거 하고 위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어. 로터미터와 위어 두 가지가 직접
직접 측정법이라고 불러요. 이 직접 측정법 뜻이 뭐예요, 결국에는? 눈금 읽은 게 바로 유량인 거.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로터미터가 대표적인 유량계예요. 어디 설치되는? 성능시험 배관에 설치되는 유량계. 그 성능시험 배관에 보면 배관이 있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뽕대처럼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 쇠추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로 유체가 막 물을 흘리면 뭐 한다? 쇠추가 위로 쑥 돌아 올라가요. 돌아가서 딱 멈춤 상태가 하고 있다고, 유체가 흐르는 동안. 그럼 거기서 눈금 일금 하면 걔가 바로 LPM, 리터 퍼 미인 값. 그걸 우리가 무슨 유량계라고 한다고요? 직접식 유량계. 그 다음에 위어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은 수문이에요, 수문. 댐에 보면은 수문을 들어 올릴 때 물이 막 두 개 다 쌓아뒀던 댐 수문 물을 빼내는데 수문을 이렇게 쑥 수지로 들어 올리면 밑에서 물이 콱콱 나와요. 근데 그때 수문 들어 높이 옆에다가 페인트로 이렇게 착착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0톤 per hour, 2000톤 per hour, 3000톤 per hour 표시가 있어요. 그럼 그 표기까지 들어 올리면 뭐 한다고요? 그만큼의 뭐가 나오는 거다? 유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눈금 읽은 게 바로 뭐라고요? 유량이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 눈금도 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 눈금도 이 간접 측정법으로 다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미리 계산 다 해놨고. 그래서 제일 핵심은 뭐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모든 건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직접 측정법으로는 로터미터와 위어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유량을 뭐 하시오? 구하시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유량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요? 유속 구하는 거. 그래서 유속 구하는 건데, 요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일단은 그 압력 측정을 해서, 압력 측정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세 가지 나와. 일단 첫 번째가 오리피스 미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벤츄리 미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방수압 측정인데,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앞에서 제가 뭐 있었다? 요거 말고 또 앞에. 피토관. 아까 피토관 있었잖아요, 앞에서. 피토관으로 유속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유속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면적만 곱해주면 뭐가 나올 거다? 유량이 나옵니다. 뭐 피토 정확과도 마찬가지고. 동합 측정만 하면 무조건 면적만 곱해주면 유량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간접 측정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유량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오리피스, 벤츄리가 있다고요. 두 가지. 유량계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요. 유량계. 그래서 이 유량계 만들어 놓은 게 요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자, 오리피스 메타는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판을 한 개 설치하고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요. 여기 양쪽 주변을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한 걸 오리피스 메타라고 해요. 이걸 오리피스 메타. 그 다음 벤츄리 메타는 앞에서 뭐였고, 요렇게 관로를 좁히는 부분이 생기고, 여기다가 U자 X주개를 요렇게 박아가지고, 요렇게 설치한 걸 뭐라고 하고요? 벤츄리 메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라서, 결국 여기서는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이 A2라고 표현하고, 제가 요 면적을 A1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후는 보지 말고 요거 A2라고 봐요. 그럼 여기도 요게 뭐가 되고, A1이고 요걸 A2라고 봐요. 그럼 일단 요것도 유체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요것도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둘과 지나갈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바로 직후에 유속이 훨씬 뭐 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의 유속이 뭐 할 거니까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서 얘도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때 요거에 뭐가 나오니까 이렇게 눈금 일금 값이 나오잖아요. 눈금 일금이 나오니까 속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 속도가 제가 무슨 속도라고 했다, 앞선 시간에? 요 속도예요, 요 속도예요. 요 속도 구하는 거 봤잖아요, 앞에서. 빠른 요 부분의 속도 구하는 공식을 앞선 시간에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U2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루트 1-m 제곱분의 1의 루트 2GH의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요거 한번 했죠. 앞선 시간에. 그럼 여기다 당연히 따라서 Q라고 하는 값은 Q1이나 Q2나 다 똑같잖아요. 유량은. 그럼 이때 Q2가 뭐니까 A2의 U2니까 그냥 요 공식에다가 루트 1-m 제곱분의
A2를 곱해주고 루트 2GH에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하면 유량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요 A2만 곱해주면 앞에 우리가 구한 게 U2니까. 그래서 앞선 시간에 요 공식이 나오는 유도과정 같은 것만 봤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유도과정보다는 공식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그림일 때 여기에 요속 구하는 공식은 얘다라는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그럼 여기서 m이 또 뭐였고, m이 개구율이라고 해서 a1분의 a2 값. 요때 m은 a1분의 a2입니다. 요거는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그 속도 u2가 나오면 거기다 곱하기 a2를 하면 뭐가 나올 거다? q가 나올 거다. 근데 이 q2가 q1이기도 하고 q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 우리가 벤츄리메타와 오리피스 미터라고 합니다. 교재를 보겠지만 똑같아요. 오리피스 메타랑 벤츄리메타는 풀이 방식이 뭐하다? 똑같다. 뭐 이리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이어서 이제 방수압 측정인데, 방수압 측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노즐이 있고 헤드가 있어요. 두 가지 수압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소화전 노즐에서 나오는 방수압 앞에 그림 한 번 그렸잖아요. 물기둥이 막 나오면 피터기 측정한다고요. 그럼 그때 Q가 있습니다. 바로 유량 Q, 리터 퍼 민이 있어요. 요걸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요. 요 공식이 뭐다? 0.6597 CT 제곱의 루트 P. 자, P를 했을 때는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 센치입니다. 자, 그래놓고 요 C 자리가 일반적으로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0.99를 넣거든요. C 자리 0.99 수축 개수를. 그래서 여기에 0.653 D 제곱의 루트 P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또는 그냥 요거를 똑같이 0.6597C D 제곱의 루트 10P 하기도 합니다. 그럼 10P 해가지고 요때 P를 뭘로 잡냐면은 요거는 메가파스칼로 봐요. 원래 정확하게는 10.19P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 차이가. 왜냐면 킬로그램 포스포 제곱센치하고 메가파스칼의 관계는 서로 간에 10.19배 차이가 나잖아요. 1.0332가 0.10135 메가파스칼이니까. 그래서 메가파스칼 수치에다가 좀 10.19배 정도 업 시켜야지 킬로그램 포스포 제곱센치 나오긴 하는데, 그냥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대략 말한다고, 대략 10P로 많이 한다고요. 시중의 서적들은 메가파스칼 넣는 걸로 해서 루트 10P로 정말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측정되는 압력, 주어지는 방수압이 얼마라고 하면 뭐 옥내 소화전 0.17이다. 그럼 0.17 여기 집어넣겠다고요. 그럼 10을 곱하니까 1.7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화한기 때 화전지 기준에 보면 옛날에는 방수압이 1.7kg 포스퍼 제곱센치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0.17 메가파스칼로 바뀌었어요. 딱 10배로 바꾸는 걸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공식을 뭐 했다고요? 아까 6.174를 그대로 그냥 10에 5승을 4승 쓴 분도 계시다고요. 법에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법에서는 그냥 대략 몇 번 한다고, 대략 10배 이렇게 맞춰 놓은 거라서. 근데 수학적으로 따지면 뭐 한다? 10.19배가 될 거라서. 네, 그런 개념인데. 일단 여기 이제 10P로 봤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따라서 0.653 D 제곱의 루트 10P를 쓰기도 하더라 이거죠. 문제 풀 때. 요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헤드 같은 경우에는 Q, 리터 퍼 민 구하는 공식은 K의 루트 P. 요거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일 때고, K의 루트 10P라고 쓸 때에는 요건 메가 파스칼을 쓸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그럼 요때 K는 뭐냐면, 요때 K는 우리 K라는 용어는 워낙 많이 쓰거든요. 모든 수학에서. K는 방출계수라고 합니다. 방출계수. 요게 이제 일반형 헤드는 80, 간이형 헤드는 50을 쓰게 되고요. 뭐 일제 살수식 개방형 헤드는 110짜리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110, 120짜리. 그리고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가면 뭐 320짜리, 240짜리 이런 게 나와요. 200짜리 쓰고 K 값이. 네, 그런 이제 K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스프링클러 헤드 한 개 나오는 건 80루트 P. 그래서 80루트 10P. 10P 하면 이제 0.1메가파스칼 넣어요. 그럼 1kg니까. 그럼 80에다가 그러니까 헤드 한 개당 LPM이 80리터 범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우리가 이제 방수압 측정을 해가지고 그 수압 가지고서 뭘로 계산하는 거, 유량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간접 측정법이라고 하고, 직접 측정법은
로터메타랑 위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서 마무리하면 간접 측정법의 종류는 오리피스 메타가 있고요. 글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글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오리피스 메타라 이겁니다. 근데 오리피스 메타에서 마지막 가서 속도 Q 구하는 공식 보면 4분의 파이 D0 제곱이 결국 좁아진 면적이죠. 지금 요 그림에 보니까는 여기를 제로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2라고 표기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4분의 파이 D0 제곱이고 뒤에 루트 1-m 제곱분의 1의 루트 2gh 가로 열고 RB분의 RA-1 돼 있죠. 그죠?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다만 요 자리에 이제 C가 있으면 C 넣으면 되고 없으면 뭐 하면 되고 안 넣으면 되는 거라서 의미 두실 필요 없습니다. C는. 그럼 벤츄리 메타가 있어요. 벤츄리 메타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 앞에 공부했고 벤츄리 메타에서도 마찬가지로 Q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요거 먼저 A죠. 4분의 파이 D2 제곱. 그럼 뒤에 저기 또 뭐였어요? 똑같죠? 앞에 공식이랑. 결국 벤츄리 메타랑 오리피스 메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 요거 앞에 풀었던 문제죠. 이건 앞에 있던 문제입니다. 앞에 했던 문제. 앞에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편집돼가지고 잘못됐는데. 요게 우리 뭐였어요? 여기 요 두 개 압력차 구하는 거는. 요 압력차는 뭐였다? R0-R H였잖아요. 앞에 했던 거. 그냥 요 압력차는 R0-RH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몇 kNm/m 제곱인가 물어보는데 요게 메타라고 하면은 얘가 뭐가 나오면 돼요? kNm/m 3승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R0에 뭐가 들어가면 되고 수온이니까 비중량이 수온의 비중이 13.5라고 하니까 13.5 곱하기 9.8 수치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에는 뭐 들어가면 돼? 9.8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H. 그래서 나오는 값이 122.5 H. 근데 앞서 우리가 교재 예상 문제는 뭐였었고요? 몇 파스칼인가였거든요. 그때는 요 자리에 뭐 했었다 내가 13.5 곱하기 9,800 넣었죠. 그때는. 여기 9,800 넣고. 그래서 122,500 나왔던 거잖아. 앞에서는. 앞 문제는 122,500H. 요 문제는 122.5H. 이런 문제입니다. 네. 앞에 했던 문제라서 넘어가고요. 방사압력을 이용한 유량 측정에는 일단은 요 과정은 보지 말고요. 제가 요 과정은 공식 유도 과정이긴 한데 이건 실기 때 보실 거예요. 이건 실기 과정에서 나옵니다. 실기 과정에서 수업을 할 거라서 필기 과정 보실 건 아니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 공식은 외워놓고 계시고요. 요때 P가 방사압 kg/s 제곱센치일 때 요 공식이다라는 거고 헤드에서의 유량 측정은 요 공식을 쓸 겁니다. 근데 제가 10P라고 쓸 때는 뭐였다고요? 압력이 메가파스칼일 때는 10P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공식도 요렇게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보면 용량 2000리터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노즐 압력이 390kPa, 노즐 구경 2.5cm를 사용하여 방수한다면 소방차 내 물이 전부 방수돼 소요되는 시간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2000리터를 소비하기 위해서 리터 퍼 미인의 방수량이 있으면 요걸로 뭐 해주면 나눠주면 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공식은 뭐다? 0.653 뭐 C 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0.653 쓰면 돼요. 0.653 쓰면 돼요. 곱하기 D 제곱의 루트 자 10P 하셔도 되고 P 해도 된다고요. 그럼 이때 만약에 이렇게 쓰겠다. 그럼 뭐가 되냐면 0.653 곱하기 2.5cm니까 25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요게 D가 밀리미터 들어간 단위예요. 아까 D가 밀리미터 들어간 단위입니다. 밀리미터로 들어가야지 얘가 나와요. 공식이. 유도 과정을 원래 보셔야 되는데 유도 과정 크게 의미 없어서 제가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25의 제곱 들어갑니다. 미리수로. 그런 다음에 뒤에 곱하기 루트 자 10P를 한다라고 하면은 0.39 들어가면 되죠. 390kPa이니까 메가파스칼로 0.39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 곱하기 0.39로 풀었다고요. 요렇게 풀어가지고 보면은 리터 퍼 민 나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 나누기 얘 하면은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푼 거냐면은 390kPa를 곱하기 뭐한 거야? 101.325분의 1.03%로 kg/s 제곱센치 바꾼 거죠. 그럼 이 kg/s 제곱센치를 그냥 P에 넣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일단 근사값 찾는 거라서. 이렇게 풀었을 때는 147.48초 나오게 돼. 이거는 이제 이거 굳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필요 없죠. 지어야 되죠.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814.2리터 펌이 나왔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2000 나누기 814.2 하면 됩니다. 2000 나누기 요거. 그러면 2몇 나올 거잖아요. 2.4몇 나올 거거든요, 아마.
계산하면 2.47인가 뭐 2.4면 나와요. 그러니까는 대략 2분하고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 2분 30초입니다. 2.45 나왔다고 2분 45초는 아니잖아요. 2.45 나오면 대략 2분 30초. 예, 그걸 대략 찍는 거니까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풀면은 얘가 나오면 2000 나누기 요거 해보면 2.4면 얼마 나오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럼 2.4몇이니까 대략 2분 30초라고 찍으시는 요런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네. 직접법은 뭐 요게 이제 유량계라고 하는 거고요. 로터메타. 요걸 위아라고 해요. 근데 위아 계산 문제 보실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이라는 개념으로 유체 계측기가 존재한다라는 개념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장 유체의 계측은 그냥 앞에 했던 걸 복습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 챕터가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공부들을 복습한 시간이고, 중요한 건 우리 앞부분에 마찰 손실 계산하는 거, 실제 유체 흐름에서 그 관련된 또 예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고 또 기출도 풀어보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